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따로 챙겨보기 힘든 투자 정보 좀 추려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2025년 올해 들어서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간 승승장구하던 미국 테크주들이 이런저런 이슈 속에서 갈피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 여기에 딥시크 이슈로 말미암은 중국 테크주들의 상승세가 날개를 달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몇 분이 지난주에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서 출장 이후에 나온 리포트 몇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중국 투자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는 리포트 몇 가지 함께 추려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박연조 애널리스트가 중국 출장 이후에 가장 먼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샤오미에 대한 보고서예요. 샤오미 공장 투어와 투자자 미팅을 가진 이후에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박연조 애널리스트는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샤오미 공장에서 테슬라가 도입했던 생산 혁신의 확대 적용을 봤으며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목도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외에도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중국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과의 협력, 또 중국 특유의 빠른 대응과 열심히 일하는 기업 문화가 만나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누적 판매량과 매출 총이익률 비교인데요. 보시듯이 샤오미의 이 누적 판매량은 아직까지 주요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 총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생산과 판매에서의 효율성이 숫자로 확인되는 대목이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매력적인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여타 제품들과 이어지는 생태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중국 내 인기 역시 상당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수요 그리고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는 두 축이 만나서 샤오미가 글로벌 전기차 플레이어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구안신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올해부터 시작한 상황인데요.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애플의 주요 제품은 빠져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로 주요 스마트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되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제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샤오미로의 수혜에 대한 기대를 좀 크게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박연조 애널리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의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양축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에게는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기존 48 홍콩달러였던 걸 65 홍콩달러로 35% 높여 잡았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게 또 올 들어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도 박연조 애널리스트가 중국 갔다 와서 또 리포트를 냈어요. 여기에 투자 의견과 목표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중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분위기에 테슬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박연조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 그러니까 0을 1로 만드는, 없었던 걸 만드는 혁신에 능한 반면 중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다. 그러니까 10 정도 돼 있는 걸 100까지 빠르게 불리는 것에 굉장히 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샤오미 등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패턴 위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제조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 비아디가 자율주행 대중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후 중국 내 관련 업체 투자가 눈에 띄게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통한 기술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격차가 꽤 크긴 해요. 다만 화웨이 등의 탑티어급 업체들의 기술력은 중국 도심에서의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텐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목표 PER은 일단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들의 밸류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기존 10배 줬던 걸 8배로 낮춰 잡았습니다. 레벨 2 플러스 도심 자율주행 역시 중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을 반영해서 밸류를 살짝 하향한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로보택시의 가치는 아직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해서 살짝 높인다라고 밝혔어요. 해서 전체적인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일단 394달러였던 걸 390달러로 1% 조금 안 되게 아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었는데요. 이걸 단기 매수 접근, 트레이딩 바이로 약간 낮춘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출장 이후에 발간된 리포트 2가지 일단은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리포트 몇 가지 좀 더 챙겨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예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테마틱 레이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리포트가 매일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 주요 테마에 대한 짤막한 이슈 코멘트 형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중국 테크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 지난주에 발간된 게 있어서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 빅테크 기업 CEO들과 민영 기업 심포지엄을 가졌죠.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공동부유라는 기체 아래 보였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심포지움에서의 선부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요. 실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시발점이 된 게 알리바바 계열사 엔트그룹의 IPO 차단이었고 알리바바 잭마 창립자는 이후 내내 변방으로 밀려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 심포지움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겠구나라는 신호를 줬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불거졌던 딥시크발 이슈는 중국에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까지 더해지다 보니 중국 내 테크주, 특히 빅테크주들의 상승의 흐름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타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은 애널리스트는 관련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경기와 관련한 소비 둔화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상해종합지수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항생테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면이 있어요. 테크주의 국한된 움직임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는 또 한한령 콘텐츠 관련한 이슈이죠. 해제에 대한 기재가 상당히 가시화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디어 엔터 섹터에 대한 의견을 담은 김규현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중국 플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 역시 기존의 단순한 중국 플레이에서 실제 이슈와 맞물린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내 중국 콘텐츠 개방에 대한 기대가 관련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말부터 해왔던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중국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올해 에이펙 의장국인 우리나라 그리고 내년 의장국인 중국의 고위급 간부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콘텐츠 개방 관련한 헤드라인이 지속성을 갖고 등장할 거다라고 내다봤던 게 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10일이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콘텐츠 개방 논의 등에 대한 보도가 전해졌던 바 있고요. 2월 19일에는 한 경제 매체에서 단독 기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했던 한한령을 오는 5월에
8년 만에 해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 회원국 간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통상장관회의가 오는 5월에 예정돼 있고 여기서 콘텐츠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 5월이라는 시점에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이외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콘텐츠 개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내수를 일으키려는 계획 역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개방, 한한령 해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업체들을 봤을 때 5월에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도 이미 올해 공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은 대관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확 열기보다는 뭔가 좀 순차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엔터 업체 실적에 아주 크게 잡힐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최근 중국에서는 K-팝 가수 없이 진행하는 K-팝 공연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방을 통해서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향후 파생되는 여타 산업들에 대한 활성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출에 미칠 영향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OTT의 콘텐츠 납품을 시작하면 즉각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와는 조금 더 다르게 빨리 실적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노출도가 높아서 관련 이슈에 크게 반응하는 업체입니다. SM 그리고 디어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세 종목을 중국 관련 3대장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 투자 관련한 리포트들 몇 가지 좀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 흐름 읽는 데 도움드릴 수 있을 만한 리포트들 챙겨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